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네, 청와대 시대가 저물고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전 0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을 비롯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오늘 세 차례 이곳 용산을 오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열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결정했다는 비판도 받아왔죠. 그럼에도 용산시대는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본래 취지가 잘 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 마련된 JTBC 특설 스튜디오와 상암 스튜디오에서 이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취임식의 주요 장면을 추려봤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거수 경례가 이어졌고 21발의 예포도 발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식전 행사와 본행사,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된 취임식 면면엔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무대 앞까지 차를 타는 대신 국회 정문 앞에서 내렸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서 온 어린이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고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 약 180m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도중 개방된 청와대 상황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취임식엔 국내외 귀빈과 일반 시민을 포함해 총 4만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직접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전하는 청년, 통합에 앞장선 국민 등 총 6개 분야에서 초청된 국민희망 대표 20명도 윤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남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외빈들도 자리했습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취임식은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환송한 뒤 정오쯤 마무리됐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다시 국회 출입문까지 걸어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차에 탄 이후에도 지붕을 열고 손을 흔들며 빠져나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가장 힘주어 말한 건 자유였습니다. 17분간 이어진 취임사에서 자유란 단어만 35차례 썼습니다. 자유의 가치가 더 확대되면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시대적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정치가 이러한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자유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는 취임사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17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모두 35차례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이 자유를 확대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대신 대화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놔야 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자극은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역할을 더욱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취임사에 국내 정치권을 향한 협치의 메시지나 국민 통합을 당부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취임식에는 시민 4만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몇몇 시민들의 바람을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취임식장 주변에선 공약 후퇴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적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기 위해 시민들은 아침부터 자택 앞을 찾았습니다. 주민과 지지자들은 함께 가자, 응원한다는 팻말로 윤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은 윤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나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게. 국회 앞에는 취임식에 초대받은 4만여 명의 시민이 모이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저마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공자로서 왔어요. 월남 참전 정직하고 나라가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돈 부족 돈 걱정 없는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뭐 TV 보면 너무 서로를 싸우고 그래서 안 싸우고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멀리서나마 취임식을 보기 위해 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수와 환호 사이로 국회 앞에는 윤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숙제들도 보였습니다. 공약을 놓고는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영아부 폐지. 이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대통령은 외빈을 초청해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취임식 만찬을 청와대 안에서 했지만 이번엔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 만찬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겠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인 영빈관 안에서 저녁 7시부터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곳은 취재진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내부엔 일부 취재진만 들어갈 수 있어서 경비라인 밖에 서서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찬엔 내외빈 약 1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 대표, 5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취임식 참석에 감사를 표했고요. 취임식 준비 관계자에 따르면 만찬 메뉴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식으로 구성된 코스 요리를 선보입니다. 만찬 행사에 앞서 국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경축연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첫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승리의 날도 아니고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는 그 정당의 승리의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민 승리의 날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만찬 행사 뒤에는 윤 대통령 일정이 더 있습니까? 네, 밤 9시쯤에 만찬이 끝나면 윤 대통령의 오늘 공식 일정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바로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지 등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취임 이튿날인 내일은 용산 집무실에서 해외 10개국의 외빈들을 접견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캐나다 조지 퓨리 상원 의장,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회장 등과 만날 계획입니다. 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앞에서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